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릉 하슬라디오 우리 동네 사람들의 동쪽 숲이에요. 더더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풍성함이 가득한 가을이네요. 세월이 참 빨리도 가지요. 폭염에 시달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녁엔 귀뚜라미와 풀벌레들도 울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어요. 환절기네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최근에 인공지능이니 핵융합 발전,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다뤄지고 있죠. 챗 GPT가 어쩌고, 국산 생성형 AI인 하이퍼 클로바 X가 어떻고, 첨단이면서 앞으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된다는데 확실히 알기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해서 오늘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강릉에서 정보와 관련 교육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린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지, 아울러 삶의 소중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강릉 하슬라디오 우리 동네 사람들을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합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각종 정보화 교육에 힘쓰고 계신 장혜영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장혜영 선생님 양력을 소개할게요. SNS 소통연구소 강원 지부장이시고요. 더 나은 내일 협동조합 이사이시면서 강릉 원주대학교 강사 및 경영 자문위원이세요.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를 맡고 계시고 강릉 평생학습관, 강릉 교육문화관, 강릉시 노인복지관, 강릉 영상미디어센터 강사이시면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시니어봄TV도 운영하고 계세요. 청취자분 중에는 아마도 장혜영 선생님께 교육받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선생님께 우선 정보화 교육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를 여쭤보고자 해요. 어떻게 정보화 교육을 시작하시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정보화 교육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꽤 긴 시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정말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다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마케팅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광고,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일단 서울하고 춘천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배운 걸 다른 분들과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도 계속 배울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보화 사업이 꼭 필요하셔서 시작을 하시게 되셔서 교육으로 이어지게 되신 경우예요.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에 어떤 것이 실제 필요한지 잘 아셔서 선생님 교육이 참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접해야 할 정보화 교육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기본 사용법부터 또 유용한 앱 사용법, 키오스크 사용법까지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일상이 더 편리해질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제가 가진 스마트폰이 뭐가 스마트한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다음에는 네. 유튜브 교육인데요. 요즘 유튜브는 개인 브랜딩이나 비즈니스 홍보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죠. 네. 이 교육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선생님께 배워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처음 업로드할 때 짜릿함이 지금도 기억 남아요. 선생님 잘하셨잖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 교육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교육에서는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를 하고 또 컨텐츠를 제작하고 팔로워 관리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동영상 편집 교육도 있는데요. 이제 동영상 편집도 이제는 기본 기술이 되어가고 있죠. 이 교육을 통해서 동영상 편집 기술과 스토리텔링 방법을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즘 AI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인공지능 활용 교육도 있는데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서비스 활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같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아둬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특히 나이를 먹은 시니어 세대에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중장년층도 소홀하진 않아야겠지만요. 아, 네,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네. 중장년이나 시니어분들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서 이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런데 생소한 어휘가 나와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뭐죠? 그렇죠. 디지털 리터러시 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쓰이는 디지털 기기들, 이 기기들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아내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그 다음에 필요한 이유라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와, 네. 엄청 매력적이네요. 네,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전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와, 네, 그 다음에는 편리한 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쇼핑 다 하시잖아요. 또 네. 인터넷 베킹도 하시고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일상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지죠. 네, 네, 그리고 건강 관리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건강 관리도 또 한층 더 쉬워져요.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기기에서 앱들이나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훨씬 건강 관리를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노인분들께서는 건강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 유용한 앱들이 넘쳐나죠. 네, 맞아요. 네. 필요한 걸 활용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다음은 사회 참여 부분인데요.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아주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손꼽는 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또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또 자기 개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온라인에 보시면은 다양한 교육 자료,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쉽게 얻고 또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융 지식 향상 부분인데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자신만의 투자 전략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보 보호 쪽이에요.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본인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군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힘겹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앞서서 아니면 최소한 같이 가는 정도는 해야겠네요. 또 치매를 걱정해야 하는 시니어에 이르다 보면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뇌신경을 늘려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도 같아요. 네. 네, 선생님께서 다루시는 교육이 정말 상당해요, 범위가요. 그래서인가요?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계신데 학문적 성취 동기가 궁금해져요. 네.
제가 어떻게 박사학위 과정에 오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공부한 분야는 국어 국문학이었고요. 그다음에 향장미용 학문을 석사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강릉 원주대에서 경영학을 박사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무적인 부분은 꽤 자신이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항상 느끼던 거는 학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전달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그렇군요. 이것을 배우려면 아무래도 대학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넓혀주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인문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예술을 가미해서 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완성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전개될 선생님의 강의가 더욱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이오로 AI 시대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에 대비해서 어떤 교육을 접해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정보화 교육의 방향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네, AI 기술이 들어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 필요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단계별로 배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활 속에서 만나는 AI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우리 생활을 돕는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직접 해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올바르고 안전한 AI 사용법입니다. AI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그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 자세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계속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배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이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궁금한 것은 직접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것도 익숙해질 거예요. 또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기를 저는 원합니다. 정보화 교육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배우며 좋은 경험을 나누세요. 또 안전하게 기술을 활용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때는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친근하게 그리고 쉽게 AI 시대의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배워보면 더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특히 공감이 가는 것은 자칫 이해하기 어렵거나 힘에 부칠 때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AI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간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마주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나 사건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인연을 맺었어요. 한 분 한 분이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한 분을 특별히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은 한때 잘 나가는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50대가 되셨을 때 이제 나만의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이들도 장성했고 그러니까 애들 이제 다 컸으니까. 네. 그리고 자신만의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은 제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떨어져 있던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열정과 노력으로 빠르게 그 시간을 따라잡았답니다. 아, 참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많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보화 교육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나이에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도 정년퇴임 교육을 받을 때 선배님들 중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이루신 경험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다. 실제로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감사한 말씀이세요. 네, 오늘은 장혜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강릉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성취감을 나눠주시고 더불어 선생님 자신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강릉 하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참 기뻐요. 새로운 기술, 특히 AI와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 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편리해질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학습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술을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들과 어떤 교육 장소에서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럴 때는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정보와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란에 링크된 곳으로 접속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 주시고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장혜영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정보화 교육의 경험을 통한 소중한 조각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네요. 장혜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시작이 반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 등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격언들이 생각나네요. 아마 이들이 뜻하는 것은 생각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바로 행동하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바로 행동하는 것이 삶을 긍정적으로 또 젊게 사는 것일 거고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에요. 이제 곧 단풍이 들겠죠. 풍성한 계절 가을에도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동쪽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